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안녕하세요. 임일환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김주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의원님이 참 오랜만에 경기도의회에 복귀를 하셨습니다.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추석 명절 편안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민주당 군포 출신 경기도의원 김주삼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이 9월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김문수 지사를 상대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주, 이포보 등 3개보를 건설함으로써 실제로 팔당 상수원 유역의 수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의견이셨는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예,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두어두면 오염되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은 환경단체나 4대강 사업 반대하시는 분들의 견해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자료나 환경부 연구보고서 등에도 너무나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네, 김문수 지사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는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박사들의 의견을 다 들을 필요는 없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해당 지역 주민의 찬성 여론은 압도적이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해당 주민의 여론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예, 최근에 경향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면은 아주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국회 유원일 국회의원께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그 결과를 보면은 아마 여주 지역 주민들도 51%가량이 이 4대강 사업 이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고 수도권 주민의 경우에는 거의 67, 8% 정도가 4대강 사업 재검토해야 된다고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8월 30하고 31일 양일간 조사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여론조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4대강 검증특위를 구성해서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야당이 쓸 수 있는 견제 카드가 있을까요? 예, 현재 4대강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몇 개 구간만 위탁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이고 우리 경기도와 단 한마디 상의 없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아시겠지만 전국 최초로 4대강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도민들에게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남한강 이 부건설 그리고 준설 사업이 얼마나 남한강 지역에 치명적인 홍수 위험과 수질 오염이 되는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그렇게 하고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국가기관의 검증과 연구 사례들을 더욱더 우리가 연구 검토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GTX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GTX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예, 우선 김문수 지사께서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철도의 방향을 두셨다는 것은 대단히 옳은 방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GTX 사업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하는데 문제는 김문수 지사께서 우리 경기도 지사 임기를 다 채우리라고 기대하는 도민들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문수 지사는 집권 여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도중에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지가 좀 불투명합니다. 그만큼 정치적 성격이 좀 강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이 GTX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과 보완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과의 협의도 많이 필요할 텐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성격이 너무 강한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절대적 동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만은 아시겠지만 오세훈 시장께서는 대심도 교통사업, 그걸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GTX 사업하고 서울시의 대심도 교통사업망이 조정이 꼭 필요한 문제인데, 아시겠지만 두 분 모두 유력한 현재 집권 여당 대권 후보라 참 양보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GTX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민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민자 사업은 사업 추진이나 운영권이 민간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민간 사업자는 언제든지 검토 단계에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원 월드컵 축구 경기장도 처음에는 삼성하고 수원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만들기로 했다가 삼성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임창열 경기도지사였죠. 그분께서 결단을 하셔서 삼성 대신 수원시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월드컵 경기장을 완공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김문수 지사께서 GTX의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께 건의해서 전액 국가재정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 예산이 그렇게 빠듯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앞전에 문제 제기를 했던 4대강 사업 중단시키면 그 절반 정도면 충분히 GTX 사업 가능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최근에 신문지상에 참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김문수 도지사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문수 지사가 최근에 보수 강경 발언을 했었죠. 잠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면, 또 분단이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의 발언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을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먼저 저는 역사 인식은 이 무엇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그런 인과론보다는 어렵고 힘든 그 역사를 우리 민족이 극복하고 그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그런 역사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도정질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문수 지사에게 좀 질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만약 우리나라가 김구 선생님이 주장하는 통일이 되지 않았다면 만약에 김구 선생님이 주장하는 그런 통일이 되었다고 그러면 잘하면 중국이고 못하면 북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의 분단 독재가 잘된 것이라는 그런 역사인식, 이것은 정말 보수주의자들도 동의하기 힘든 그런 역사인식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 통치 그리고 분단, 민족 산장 그런 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그런 역사 인식을 좀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어느덧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의원님의 마무리 인사 말씀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문수 지사와 저희 민주당은 다릅니다. 그러나 도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정당을 떠나서 우리 김문수 지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김주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